2002년 봄, 인천의 장기동 일대는 어느 해보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4월 2일 오후가 채 저물기 전의 시간. 인천에 있는 한 대학의 23세 여대생 박모 씨는 평소처럼 수업을 마치고 교정을 나섰다. 그녀는 늘 그랬듯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곤 했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자주 하던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나눈다. 짧은 안부 전화였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통화. 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의 마지막 육성 기록이 된다. 이후 박 씨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핸드폰은 꺼졌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엔 친구들과 가족은 조금 늦는 것이라 여겼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연락이 닿지 않자 상황은 급변했다.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대학과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박 씨의 자취방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탐문을 벌였지만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와 다툰 흔적도 누군가를 의심할 만한 발언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핸드폰의 마지막 통화 기록과 위치 추적 결과 그녀는 실종 당시 인천 계양구 장기동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장기동 일대는 당시에도 주택가와 공터, 야산이 섞여 있던 비교적 인적 드문 지역이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난 2002년 4월 6일 한 등산객이 장기동의 야산을 지나던 중 이상한 냄새와 함께 풀숲 속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처음엔 노숙자가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등산객은 이내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한다. 곧바로 도착한 경찰은 그곳에서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한다. 그것은 실종 신고된 박 씨였다. 박 씨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일부 옷이 벗겨져 있었다. 얼굴엔 멍 자국이 있었고 목에는 뚜렷한 압박 흔적이 남아 있었다. 명백한 타살이었다. 강간 흔적을 의심했으나 정밀 감식에서도 명확한 성폭행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시신은 그늘진 풀숲에 교묘하게 유기되어 있었고 우연히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 오랜 시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박 씨의 주변 인물들이 하나둘씩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그중엔 박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남성도 있었다. 그는 박 씨와 친구 사이였으며 사건 당일엔 다른 지역에서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 그녀가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택시 기사들도 조사했지만 누구 하나 수상한 자는 없었다.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시신에서는 범인의 DNA나 지문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엔 범인의 소지품이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CCTV는 당시 그 일대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통신 기록만으로는 이동 경로나 행적을 복원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경찰은 가능성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었다. 낯선 이가 접근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 혹은 미리 박 씨를 지켜보다 범행을 저지른 계획적 살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작위로 표적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히 입증된 가설은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박 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고 가족은 말없이 슬픔을 견뎌야 했다. 경찰은 한동안 수사를 이어갔지만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며 결국 사건은 미해결로 분류되었다. 담당 형사들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고 훗날 인터뷰에서 털어놓는다. 그들은 꼭 잡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결정적인 실마리 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도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5년, 10년이 지나도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박 씨의 어머니는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딸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고 매일 미안하고 원통해요. 2015년 대한민국에서 중대한 법 개정이 있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이다. 그로 인해 장기동 여대생 피살 사건도
법적으로는 영구 미제 사건이 아닌 언제든 재수사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건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단서 하나 없이 차가운 파일 속에 잠들어 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긴다. 범인은 왜 그녀를 노렸는가? 우발적 범행이었는가? 아니면 치밀한 계획 범죄였는가? 박 씨는 범인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처음 본 이에게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시신 유기의 정황이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야산 깊은 곳, 그것도 풀숲 한가운데에 교묘히 숨겨져 있었다. 이는 단순한 충동적 살인 후 도망친 수준이 아니라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거나 유기 장소를 사전에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당시 박 씨는 저항한 흔적이 약했고 외상도 비교적 적었다. 이는 순식간에 제압당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힘의 차이나 혹은 약물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지만 증거가 없어 가설에 불과하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피해자의 이름은 뉴스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졌고 사건은 미제 사건 전담팀조차 언급하지 않는 오래된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문득문득 거리에서 마주치는 젊은 여성들, 학교 앞을 지나는 학생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문득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기억의 파편들이 사라지지 않는 나. 장기동 여대생 피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미제 사건 중 하나다. 살인의 동기도 범인의 실체도 사건의 전말도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느 평범한 날에 저녁 한 여대생이 아무 이유 없이 생을 빼앗겼고 그 진실은 아직도 어딘가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는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범인인지 목격자인지 혹은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존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유 없이 꽃다운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 부디 평안한 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